우리는 서로 필요하다. 우리는 어디에 살든 우리를 보호하고 먹이고 교육하고 지탱하는 공유구조와 진화하는 사회적 관계에 의존한다. 이것은 취약성이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삶의 한 면모인 이유다. 어떤 사람들은 지원이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전혀 없이 지속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들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의존성을 극복하여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성을 민주주의의 기초로 인식하는 것이다. 네, 단원 FM 88.7MHz 이주의 안산 정혜실입니다. 안산 도시를 말하다 시리즈를 방송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오늘도 도시와 환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앞서 인용한 글에서 서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누구에게 라는 책에서 린시걸이 쓴 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하면서 서로 돌보는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문장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모실 손님과 함께 그런 따뜻한 얘기를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모래 가라앉으려나. 난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 마. 나를 내게 둬.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내리래.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네, 최유리의 숲 듣고 왔습니다. 자주 틀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드디어 초대 손님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기본소득당 안산시 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그리고 용해인 국회의원님을 이제 지역에서 안산에서 보좌하고 있는 홍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말 너무 바쁘시죠? 네, 연말은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이제 네. 1년 동안 좀 감사했던 분들도 네. 한 번씩 다 만나야 되고 얼굴 네. 보고 좀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최근에 막 송년회도 많이 다니는데 네. 정혜실 본부장님도 저도 자주 만나. 의리상 가야 돼서. 그러니까 어제도 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네. 되게 야속하면서도 네. 이 빠른 시간을 어떻게든 이렇게 붙잡아서 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년의 절반을 광장에서 살다가. 그러니까요. 2025년을 뺏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언제 12월이 됐는지. 날아갔어요. 네. 아, 이제 모신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뭐 안산에서 뭐 내노라 하는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모셔봤습니다. 네. 저희가 뭐 3선씩 되시고 하다 보니 네. 뭐 굉장히 경력도 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산에서 요즘 새로운 물결로 네, 등장한 네, 정당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네.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제 정치에는 어릴 때부터 좀 항상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첫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저희 오빠가 이제 발달 장애인이에요. 가족 구성원 중에.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아마 초등학생 때였나?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장 후보였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아 낙태는 불가피하다. 막 이런 발언을 한 거를 봤었어요. 그때 뭐 장애아 뭐 낙태 허용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후보자가 뭐 이런 발표하는 그런 자리에서 네. 그렇게 말한 게 그 어린 날 기억 속에 좀 충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빠의 존재 네. 그리고 우리 가족 네. 장애인 가족의 존재를 되게 완전히 지워버리는 네. 그런 말이라고 좀 느껴지고 이런 서울시의 시정을 책임진다는 사람이 이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 이런 정치를 한 사람의 생각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인식을 심어주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을 그때 처음 느끼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런 정치인의 한마디 한마디라든지 누가 이 도시, 누가 이 나라를 이제 운영하고 이제 함께 살게 해가는지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이런 걸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스트들의 네. 이제 슬로건이 있어요. 그쵸.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죠.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 운동하게 된 계기가 저의 개인적인 예, 문제. 왜 제도가 여성을 차별하지? 왜 이렇게 지위가 다른 거야? 막 이런 어떤 분노로부터 그쵸. 출발을 했는데 뜻밖의 네. 네. 저는 한 번도 이제 가족사를 오늘 처음 들어서 예. 네. 그럼 특별히 또 장애 운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또 대학 때는 그때 이제 발달 장애인 어린이들과 이제 초등학생 뭐 어린이들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뭐 공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 지역사회 뭐 버스도 타보고 뭐 박물관도 가보고 이런 봉사활동도 좀 오랫동안 했었고 그때 이제 지금의 저희 남편을 만나가지고 봉사활동하면서 그런 인연이 되기도 하고 장애운동이나 이런 장애인 인권 이런 거에도 참 관심이 많고 그래서 왜 정치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종종 되게 막막하기도 한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우리 오빠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약간 이런 정답을 결국엔 내게 되더라고요. 예,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정치를 마치 몇몇의 특히 남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네. 커다란 뭔가로 생각하기보다 사실 정치라는 건 내 생활과 밀접해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정치인은 따로 정치, 우리는 정치 같은 거 신경 쓰면 안 돼 하는 게 굉장히 함정이죠. 그쵸. 네, 특히 더군다나
기본소득당을 택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정당이 여러 개인데. 맞습니다. 네. 가장 힘없는 네. 정당을. 그래도 기본소득당은 이미 정당명에서 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당을 약간 선택을 한 것도 있고, 처음에 정당을 만들 때 같이 좀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어릴 때는 좀 그런 경험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가 본격적으로 이런 정치 활동, 사회 운동에 이제 뛰어들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그 세월호 참사였어요. 그때 고3 때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었고, 저번에 단원 FM에 나와서 그 끝나지 않는 세월호 이야기 거기서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이제 진상규명 투쟁이 엄청 심화될 때 그때 대학 시절을 보냈고, 그때 겪었었던 어떤 슬픔이나 분노가 자연스럽게 좀 사회운동이나 정치활동으로 이끌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생명이 존중받지 못한 우리 사회, 그리고 이런 인간이나 생명보다 이윤이 중시되는 사회, 이런 것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거리에서 이제 용해인, 당시에는 선배였죠. 이제 용해인 의원을 만났었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회운동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비정규직 연대 활동도 하고, 특히 저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그런 권익을 지키는 노조 활동을 좀 했었었는데, 뭐 체불임금 받아주고 막 주휴수당 계산해서 같이 고용노동청 조끼 입고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기본소득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랑.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조건 없이 주는 소득이래.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장애인 가족이 있는 가정이었고, 또 되게 어릴 때는 이런 선별적인 복지로 인해서 되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난을 증명하거나, 네, 맞아요. 아니면 아픔을 증명하거나, 그쵸. 막 뭐가 모자란 걸 증명해야 네, 되는. 되게 모멸적이었던 경험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급식비를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막 부모님도 맞벌이시고 뭐 바쁘시고 이랬을 때, 근데 항상 그런 친구들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제 교무실로 와라, 뭐 그런 고지서 같은 거 줘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아니,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네. 여전히 그런 그랬었죠. 학교 분위기가 있었다니 네. 놀라워요. 그런데 제가 딱 그 무상급식이 아니었을 때 또 다 학교를 다녔었고,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에도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전과 후의 경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맘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니,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보편적인 복지의 중요성을 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고, 또 장애인 가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오빠가 어떤 장애를 가졌는지, 구체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뭐 단순히 이거랑 이거랑 중복장애여서 뭐 상급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지원은 받을 수 없고 막 이런 식의 계속해서 촘촘히 선별하고 배제하고 이런 경험들을 받다 보니까, 이런 행정 시스템의 증명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리고 이렇게 또 선별을 받아서 지원을 받으면 나는 이 사회에서 도움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뭔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뭔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좀 자존감도 많이 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 시스템이 계속 시혜적인, 네, 시혜의 대상으로만 맞습니다. 보니까 어떤 그 복지를 권리로서 인식하지 네. 못하게 하고 계속 주눅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기본소득은 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고, 사실 그 누구든지 이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낸 공유부를 이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당신이 누구든 뭐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돈이 많든 없든 일을 하든 하지 않든, 하여튼 우리 사회는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나눠서, 이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의 부양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기본소득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제도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난 기본소득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좀 시작을 하게 됐고, 좀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2020년 1월에 이제 정당을 만들었어요. 이거 기본소득을 만들려면
이제 사회운동도 중요하지만 정치운동, 실제로 제도권 정치에 들어가서 제도를 만들어내는 운동도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당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당에서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주로 했었었고,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용해인 의원님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그때는 다양한 그때 여가위 소속이었는데 네네. 그때 뭐 생활동반자법을 만든다거나 네네네. 아니면은 여성폭력 관련된 법 그리고 육아하는 엄마 아빠들을 네네. 지원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데 역할을 좀 했었었죠. 사실 굉장히 청년이잖아요. 굉장히 청년이죠. 아, 네. 그죠? 그래서 청년 아직 30이 안 된. 아, 네. 만으로는 아직 30이 안 돼. 네, 청년인데 사실 활동을 어떻게 보면 당의 창립 멤버란 말이죠.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아이디어란 거 아니냐, 그쵸. 너무 이상적인 거 추구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처음 초창기 2020 네, 2020년. 네, 그때를 지나 벌써 이제 그쵸. 2025년이잖아요. 네. 사회적 분위기가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많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뀐 데에는 어쩔 수 없는 그 미래의 도래를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AI의 발전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노동이 이제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 네, 특히 네. 막 알파고 나오고 그때 막 이세돌 이제 막 네, 이기고 네. 막 이럴 때 저 로봇이 다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챗GPT나 이런 막 AI가 발달하게 되면서 그런 노동 소득으로 삶이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반적인 그런 생각이 많이 확산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뭐 성남시장 그리고 뭐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사실 뭐 청년배당, 뭐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의제 확산에도 되게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때 물론 뭐 기본소득당은 더 오래전부터 열심히 기본소득을 했지만 그런 좀 유력한 정치인이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 인식을 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배경에도 이제 국민들이 많이 공감대를 샀던 것 같고 특히 뭐 코로나 시기 그리고 이번에는 또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거 나왔을 때 재난지원금이나 민생회복지원금처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국민들이 이렇게 실제로 받아보면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모두에게 주면 이렇게 좋구나. 이런 것도 많이 몸으로도 많이 체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코로나가 결정적이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코로나가 매우 재난지원금의 네, 경험이 네.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생각해요. 모두들 행복해했어요. 그쵸. 사실 우리의 세금이지만 그쵸. 이거를 이렇게 누구나 가리지 않고 뭐 물론 이제 제어됐던 뭐 홈리스 맞습니다. 문제나 뭐 이주민 문제는 있었지만 어쨌든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네. 사람들한테는 요렇게 써보는 게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또 방편일 수 있는 게 네. 이게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사회로 환원된다는 네. 거를 기본소득에 의해서 맞습니다. 가능하다라는 어떤 실험을 해본 거나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한테는 재앙이기만 했던 건 또 아니었나. 교훈들이 좀 있었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시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도 바꿨지만 또 소수자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에 네. 대해서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또 맞습니다. 보완해야 될지도 많은 고민들이 쏟아져 네. 나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소득당은 아직은 이제 당으로서는 굉장히 국회 안에서 사회적 위치가 약하죠. 맞습니다. 한석이 있는 네. 작은 정당이어서. 그 한석에 비해서 또 용해인 의원의 어떤 네. 그 정말 날카롭고 네, 심도 깊은 질문이 이제 청문회 때마다 전파를 타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는 하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너무 이제 정말 맞아요. 전투력을 앞세워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기본소득당이 어느 날 안산에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안산을 이유로 한 게 있을까요? 아니면 뭐 어차피 다른 데도 다 갔는데 안산도 온 걸까요?
저희 네. 기본소득당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이제 21대 국회 때 이제 국회의원을 배출해내고 정말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특히 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라던가 아니면 내란 국면에서라던가 뭐 다양한 국정감사 때 용해인 의원님이 국회 여의도에서 그런 의정활동을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이제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런 중앙의 정치 영역에서 많이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시 돌이켜봤을 때, 평가를 해봤을 때,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평가를 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여의도 정치만 하는 것은 기본소득 정치의 그런 취지와는 맞지 않다. 실제로 주민들과 호흡하고 지역에서 함께 생활 정치를 만들어가는 도전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렇게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지역에서 생동하는 기본소득 정치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출범을 하셨었어요. 근데 용해인 대표, 4기 지도부 대표가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이제 용해인 의원이 지역 정치를 시작할 지역으로 안산을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했었던 거죠. 의원님이 이제 안산에서 초중고를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잠시 서울에 있으시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는 또 이제 어머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동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안산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육아를 병행하고 이런 생활의 터전이 일단 안산이었고 연고가 있는 곳이 안산이었고 그리고 또 용해인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런 기본소득당의 그런 주요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세월호 참사였어요. 용해인 의원도 그때 이제 가만히 있으라 피켓을 들고 이제 거리에서 이제 운동을 했었던 것으로 본격적으로 이런 사회운동, 정치운동을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명안전 그리고 세월호 참사, 사회적 참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당에 있어서 중요했고 의원님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안산에서 우리 기본소득 정치를 읽어 나가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 2024년 9월에 안산지역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오는 거는 뭐 제가 가는 곳에 홍순영 네. 예, 위원이 계시고 또 뭐 홍순영 위원 계신 곳에 제가 가 있는 건 저희가 네. 거의 겹치잖아요. 안산이 네.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지역사회, 시민사회 운동도 처음에는 막,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이랬는데, 한 1년 되니까 이제 웬만하면 다 알겠죠. 네, 너무, 예. 또 정이 너무 들어버려가지고. 네. 이제 안산으로 옮겨온 건 자기 어떤 삶의 주된 이제 거주지로부터 이주해 오는 거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안산이야 뭐 90% 이상이 다 이주민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는 이주이긴 하지만 그런 낯선 곳이잖아요. 네. 예, 어땠어요? 전 되게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안산이. 예. 그런데 제가 원래는 경기도 광명에 살았는데 네네. 이 경기 남부의 그 분위기 특유의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네.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광명이 또 최근에 더 이렇게 많이 개발한 도시긴 하지만 네. 경기 남부 특유의 커다란 상가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약간 계획 도시 네네네. 이렇게 정렬돼 있고 네네, 맞아요. 그런 좀 90년대 2000년대에 네. 만들어진 그 상가의 그 네, 분위기 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었고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주해 오면서 이제 결혼을 마침 하게 돼가지고 네. 이제 신혼집을 본호동에 마련을 했는데 본호동도 되게 오래된 네. 동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상록수 쪽에 살고 있는데 되게 제 또래 사람들이 많이 없다. 동네. 네, 이제 걸어 다니면은 네. 이제 어르신 분들 네. 많으시고 네. 네, 그래가지고 안산도 이제 이런 좀 고령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들어서고 있구나 네. 이런 것도 많이 느껴지고 네. 근데 또 이제 숲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네. 산책로라든지 이런 공원들이 되게 잘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저희 집 앞에도 이제 막 어울림 공원 있어서 러닝도 많이 하고
앞에 막 수영장도 있어서 수영도 하고 이래가지고 삶의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아, 그래. 네. 삶의 살면서. 만족도가 네. 높다니까 다행이신데 음. 주로 이제 앞으로 이게 활동하게 될 네. 이제 권역이라고 할까? 네. 뭐 그러면은 주로 이제 본호동, 사동 뭐 이렇게 네, 되나요? 맞습니다. 사동, 뭐 사이동, 예. 해양동. 네. 좀 어떻게 좀 익숙해지셨나요? 아, 네. 저는 2000년에 왔거든요. 네. 근데 아파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 이게 뭐 아파트 사람들은 서로 뭐 볼 일이 별로 그쵸.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안산에 사는 사람들과 교류한다 하는 건 전부 다 이제 애들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 학부모 모임을 네.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다시 같은 아파트 살면서 얘기도 안 나누다가 이제 아이 때문에 다 엮어지는 뭐 그때 이제 좀 주민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기도 아직 없으시고 네. 이제 젊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낯설 텐데 그래도 맞아요. 타고난 정치인이신가 이렇게 익숙하게 막 다니시는 거 보면서 물론 쉽지 않죠. 이렇게 특히 이제 저는 이렇게 주로 사람들 만나가면 뭐 주민자치회분들, 뭐 시민사회 활동가 분들, 뭐 이런 분들 많이 만나는데 일단 연령대가 매우 다르고 저희 부모님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만나고 하는 성당 뭐 다니고 이러면 근데 되게 예뻐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환대해주시고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참 감사하면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SNS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는 이제 초대하기 전에 SNS 활동을 좀 이렇게 훑어보는데 성당을 다니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쪽 본호동 네, 쪽에 본호동 성당 다니고 있어요. 네, 데모가 되셨다고 네. 올리셨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데모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데모인데 누구를 데모했다는 거야 이러면서 네. 봤는데 맞아요. 굉장히 젊잖아요. 네. 뭐 사실 아까 녹음하기 전에 저희 딸과 동갑이라는 사실에 네. 깜짝 놀랐는데 근데 예. 과거에 전준호 시의원 네. 의장님이 예. 처음 시의원 하셨을 때 제 나이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결코 젊지 않다. 음.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그 시대에 이렇게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네.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뭐 유명하시죠. 열심히 하시는 네, 걸로. 열정 많으시고 네, 배울 점이 네. 참 많죠. 네네네. 당은 다르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서서히 이야기를 이제 지방선거 쪽으로 한번 얘기를 네. 해보면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기본소득당이 생활정치를 시작한다고 해도 이제 기초지자체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네, 맞습니다. 바닥을 다지면서 또 성장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제 시의원 출마를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생활정치로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기본소득당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했지만 안산이라는 곳은 또 많은 지역 중에 또 특성이 있기도 네, 하고 맞죠. 그리고 안산 시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분명해야 또 안산 시민들도 네. 표를 줄지 말지 네. 고민할 텐데 여기 와서 이제 지역에 와서 적응하면서 개인적으로 사는 것도 그렇지만 안산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내가 안산 시민에게 이런 역할로 내가 봉사할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고민들을 해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산에서 활동을 하면서 진짜 안산 시민들 뵈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좀 감사한 마음이 들 때도 많고 진짜 우리 가족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 좀 많고 또 안산이라는 공간, 안산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과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안산은 산업단지 배후로 좀 성장한 도시고 또 이주민들이 많은 도시고 또 되게 환경운동, 뭐 노동운동, 시민사회 운동도 역사가 좀 깊고 그 기반이 단단한 그런 도시여서 더 나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오신 분들이 참 많다 이렇게 느꼈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세월호의 아픔을 간직한 도시이기도 해서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노동자가 존중받는 도시, 뭐 이주민 존중받는 도시,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 마을 운동이 꽃필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그런 도시가 좀 안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안산을 만들기 위한 정치를 준비해봐야겠다. 차분차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 기본소득당에서는 기후위기 문제, 환경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실제로 되게 시급한 문제잖아요. 이런 폭염이라든지 뭐 집중호우, 뭐 기후 재난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또 소위 좀 미래 세대라고 여겨지는 그런 좀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기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절박함으로 정치가 이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1년 동안 활동을 했을 때 안산이 참 이 기후위기 문제 그리고 생태 이슈, 환경 이슈와 연관이 되게 많은 도시더라고요. 일단 수도권에서 대규모 그런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고 또 시와오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되었다가 이것을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되돌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도시고 그런 환경운동을 기반으로 뭐 녹색 소비자 운동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운동 이런 환경운동을 기반으로 되게 주민주도 에너지 협동조합 이런 것도 햇빛 발전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전국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그런 도시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 그리고 재생에너지 도시 안산에 대한 비전을 좀 꼼꼼하게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안산이 이런 재생에너지 도시가 되는 거는 전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 수도권의 전기 사용을 위해서 지역이 착취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예를 들어 밀양의 뭐 송전탑이라든지 뭐 핵발전소나 석탄화력 발전소를 자꾸 지역에 밀어버린다든지 이런 것처럼 근데 앞으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이 매우 중요한 게 에너지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곳에서 사용된 에너지는 그곳에서 만들어야 된다. 에너지 지산지소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수도권, 경기도 수도권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안산이 인구가 한 60만 명이 넘는 이런 도시 안산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에너지 정의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실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수도권 지역에서 아리백을 만드는 거. 사실 지역은 이미 뭐 아리백이에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근데 그만큼 인구는 없으니까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수도권 지역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아리백이 가능한지, 뭐 탄소 중립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좀 모범적으로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고 좀 허황되고 불가능하다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산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인 30%를 훌쩍 넘어서 뭐 재생에너지 100%가 될 수 있는 그런 꿈도 한번 꿔볼 수 있는 도시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민사회에서 사실 재생에너지 이제 순환 자원만 뭐 이렇게 만들기의 운동도 있고 한데 이제 또 어떤 의원님은 우리 풍력 발전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외한이어서 그런데 이제 걱정은 오히려 이제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센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전력 소모량이 늘어날 거란 맞습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이걸 커버할 수 있느냐의 그쵸. 문제가 남아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들 그쵸. 그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 같은 절대 안 되죠. 그런 기업들을 계속 유치하고자 하는 안산의 네. 어떤 시 방향하고 좀 뭐랄까 이렇게 충돌한다고 그쵸. 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우리가 이제 안산 안에서 이게 뭐 스마트 뭐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 좋지만 그럼 어떤 스마트 도시인가가 이제 내 삶의 질과 어떻게 연관이 있냐를 네.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라는 그 특성 때문에 그 제조업이 노후화돼서 그걸 대체하는 게 클라우드 센터고 데이터 센터면 네. 너무 한계가 있지 않냐. 그쵸. 고용 창출은 잘 되지 않는데 전력 소모량은 늘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탄소 중립의 방향과 멀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시민사회 운동은 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좀 덜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자 이런 취지는 어떤 더 많은 전력을 많은 전력을 소모하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런 네.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산업의 전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많이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구체적인 과제들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네. 물론 지금 안산 햇빛 발전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네. 이제 안산의 그런 공공부지 뭐 이런 유휴부지 놀고 있는 땅 네. 뭐 예를 들어 진짜 주차장 같은 곳 네. 그런 곳에 대대적으로 좀 태양광을 설치하고 네. 이제 뭐 자전거 도로 같은 데도 이렇게 그늘막 태양광 많이 하고 안산에서도 하시는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뭐 이창수 이사장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집집마다 뭐 네. 정수기 뭐 세탁기 이런 거 있듯이 네. 1가구 1태양광이 되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1가구 1태양광 그리고 옥상 태양광 이제 이렇게 기존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방식을 하고 그것을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실제로 안산에서는 그 보네리 빌리지 아파트가 네. 이 옥상 태양광을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그 공용부를 다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의 아파트도 정말 많은데 그런 아파트 옥상에 그런 태양광 깔아가지고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공용부의 전기를 그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런 다양한 뭐 다가구 주택이나 그런 빌라 같은 데도 태양광 발전 대비 좀 가구 수가 적으니까 확실히 이제 발전하면 이제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주택용으로 한 3kW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이랑 이제 월 발전량이 거의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산한 에너지를 자기 가족이 먹고 사는데 다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료가 이제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도 앞당기고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이제 체감을 하는 거죠. 와, 내가 사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도 앞당기고 또 전기요금도 아끼고 이런 좀 운동들을 펼쳐나가고 시행정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한번 지방선거 때 펼쳐볼까 이런 캠페인들을 펼쳐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안산시의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장의 옥상이 사실 놀고 있는 그런 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옥상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그런 안산의 공공부지, 안산의 땅이 이제 모두의 그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유지로서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결국은 이제 그거는 어떤 시민들의 노력과 또 시의 어떤 네. 지원 정책이 있으면 사실 수월하게 또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네.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 네. 또 방법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있었던 탄소 중립 관련한 그 워크숍에 갔더니 건물 자체를 지을 때 네, 맞습니다. 단열이 가능하게 하고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물 네. 자체를 짓는 게 이제 주로 아파트가 네. 효과가 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엄청 절약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축 분야 쪽에 있었는데 안산이 도시개발 관련한 계획들이 많습니다. 이제 장상지구 벌써 삽 떴잖아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제 가구 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 아파트 건축 자체에서부터 그러면 기본 자재로부터 네. 시작해서 어떤 공기순환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아파트 자체가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는 맞습니다. 실험들이 이제 서울에서는 네, 몇몇 실현이 아파트에서 되고 있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기도 하지만 에너지 절약 자체를 이제 실현하는 염두에 둔 그쵸. 그런 계획. 그런데 이제 그게 건축 허가 낼 때라든지 음. 이게 비용이 이제 상당히 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의 계획이 과연 우리 안산에서 앞으로 지어질 수많은 이제 도시 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고 있을까? 네. 과연 이제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시 행정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
맞아요. 어느 정도 고민하고 계실까가 제가 좀 퀘스천 마크여가지고. 근데 실제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안산시 에너지 자립 2030 계획, 에너지 2030 계획이 문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는 이제 목표치 계획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축물에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이제 그런 건설하는 것에 대한 과제들도 있고 한데 실제로 그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치에 그러니까요. 비해서 네. 지금 그 2030 계획이잖아요. 그게 한 네. 2018년도, 19년도에 세워졌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비교해 봤을 때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 계획들과. 그래서 이거를 완료하고 검토하는 부분들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네. 내가 주택을 선택할 때 그게 선택의 요건이 되게끔 네. 또 분위기를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네, 때문에 그쵸. 선택한다라는 게 사회적 분위기면 뭐 어쩔 수 없이 건축업자들도 그렇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할 텐데 지금은 우리가 인테리어나 외관상 보이는 거에 이제 뭐 네. 땅값이 오르냐 뭐 이런 거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 네. 보니까 미래의 어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이런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민적인 관심이 운동하는 사람 빼고 네.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거를 이제 정책에 앞세워서 했던 뭐 의원님들도 그동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컨셉으로. 근데 실제로 최근에는 그런 신안군에서 뭐 풍력 발전으로 시민들에게 배당하는 거나 아니면 경기도 여주의 구양리라는 도시가 그런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금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온 그런 이익을 이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 혹은 기본 사회 서비스로 다 네.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네. 되게 고령화 소멸 지역인데 네. 뭐 무상 버스를 운영한다거나 네, 네. 아니면 이제 마을 공간에 그런 급식 밥집을 이렇게 운영한다던가 무료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런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제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이익을 나누고 그것이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나오면서 시민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이 에너지라는 공공부를 이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경험을 통해서 아까 기본소득 경험을 한 것처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아지고 더 그런 도시 계획을 선택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인 만큼 조금 허황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안산에서도 그런 에너지 기본소득, 뭐 에너지 사회 공공서비스 이런 얘기들도 좀 만들어 봐서 시민들이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이 나의 삶으로 돌아오는구나, 뭐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이게 나의 이익으로 주민들의 이익으로 돌아오는구나라는 경험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에 입문하고 계신데 할 얘기가 이제 많지만 시간이 네. 어느새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빨리 지나가죠. 네. 아까 시작할 때는 1시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쉬어가는 의미로 루시드 폴을 추천해 주셨어요.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네. 듣고 와서 마지막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에서 부는지 넌 문을 아무리 닫아보아도 흐려진 눈앞이 시리도록 날리는 기억들 어느샌가 아물어버린 고백에 덧난 그 겨울의 추억 힘겹게 사랑한 기억 이제는 뒤돌아갔으니 바람은 또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내 맘에 덧댄 바람에 참 닫아보아도 흐려진 두 눈이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 같아.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바람은 또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내 맘에 덧댄 바람에 참 닫아보아도 흐려진 두 눈이 멋지게 시리 너로 떠나가지 않는 그대.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 같아.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 같아. 살아가는 게. 네,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너무 오랜만에 들으니까 따뜻하고 좋고 뭐 그러네요. 네,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야 될 텐데. 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이제 뭐 공약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사실 그 시의원 후보로서 출마 선언하기도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했기 안 했죠. 때문에 네. 예. 뭐 근데 이제 자기를 알릴 만한 또 기회도 없고 공식 선거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조심스럽고 한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도시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이 뭐 도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 뭐 대부도 빼고는 다 거의 도시여서 이 도시의 미래 비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앙에서 어떻게 해, 그 중앙에서 계획해 해서 안산이 이제 마을을 잃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사리포구라든지 원래 어촌으로서의 그 갖고 있었던 누군가에겐 개발이 돼서 좋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살던 삼터를 잃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기도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개발에 이미 정해진 곳도 많고 그리고 산단의 이제 문제는 뭐 다들 공감하는 문제라 그러니까 산단이 이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도시를 꿈꿔야 되는가? 뭐 그래서 이제 고민 많으신 분들은 꾸리찌바 예를 들기도 하면서 정말 그 기후 위기와 예, 탄소 중립과 또 그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의 문제와 또 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특히 빈곤한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리고 걷는 도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홍순영 예비 정치인께서는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안산에 왔으니까 이제 뭐
누가 뭐라 할 수도 있어요. 네. 너 안산 몇 년 살았는데 지금 네가 감히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살기로 했고 여기서 활동하기로 한 이상 안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또 활동도 하는 거니까 네. 예, 어떤 비전을 꿈꾸고 계시는지 공감할 수 있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안산이라는 어떤 수도권 제조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었던 그런 공간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도시로 이제 전환하는 새로운 전환하는 그런 도약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그런 미래 비전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 또 이제 안산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 인구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인구가 줄어가고 있다. 물론 여전히 많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안산의 인구를 막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막 뭐 80만까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아니 지금 지방 소멸이 이렇게 문제인데 이 지금 안산이라는 어떤 대도시를 더 키우는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산의 인구를 막 말도 안 되게 유치해서 뭐 새로운 아파트 지어가지고 외부에서 더 많이 끌어오고 이런 것이 네,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출산 사회에서 자연적인 인구 감소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인구가 지역으로 뭐 분산돼야 된다고 개인적인 신념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왜 사람들이 안산을 떠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안산을 어떻게 하면 다시 활기 있게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산이 시민 한 명 한 명을 되게 존중하고 또 우리가 이사를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웃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동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새로운 인구가 막 유입되지 않더라도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안산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좀 안산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렇기에 이제 최근에도 뭐 현수막으로 붙이기도 했는데 기본소득당은 이제 안산시의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 아동 청소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이제 지급하자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국회에는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법을 이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죠. 그걸 용해인 의원이 발의를 했고 이것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현재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시행 중인데 이제 만 7세 이하의 이제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매달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아동 기본소득이죠. 그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만 18세 청소년들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도 10만 원에서 이제 30만 원으로 늘리자. 이런 법안이에요. 물론 통과되진 않았죠. 너무 이제 급진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이제 만 1살 늘렸어요. 그 아동수당의 그 연령을 1살 늘리고 또 자기 임기 내에 12세까지 이제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안산시는 이제 만 18세까지 아동 청소년 수당,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고 또 이런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양육자들을 지원하고 또 아동 청소년의 삶을 존중하는 그런 선도적인 모범적인 도시가 되자라는 취지로 그런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을 한번 도입해보는 그런 도시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련되어서 또 많이 홍보하고 또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수당인 두 당을 네. 잘 설득해야 실현 가능할 텐데.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있는데 하여튼 옥천에서 최근 실험하고 있는 그 이제 주민의 네. 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전입 인구수를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농락촌 기본소득 네, 때문에 네. 많이 그래서, 늘었다고. 네. 그래서 막 우려는 뭐 주소지만 거기 해놓고 위장전이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저는 어쨌든 안산은 거기에 비하면 인구수가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가는 인구수
걱정은 특히 청년들이 많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건 일자리 문제와 또 네. 직결되어 있고 그렇다면 안산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죠. 예, 그래서 뭐 이건 전국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고민이기도 하잖아요. 왜 좋은 일자리는 자꾸 사라지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도 있는데 어쨌든 안산이 70만 인구에서 더 인구를 늘리는 것이 이제 주택 공급에 네. 예, 그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그쵸. 이주에 해온다는 건. 그렇다면 우리는 일자리 때문에 오게 된 안산이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쭉 우리가 해왔어요. 사실 산단이 있기 때문에. 네. 안산 가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으나 이제 최근에 준다는 건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도 연결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유입에 좋은 네. 일자리 창출이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다르죠. 예, 서로가 동상이몽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기본소득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요즘 이제 유행하는 책이기도 하고 개념이기도 한 커먼즈의 개념이 네, 굉장히 공유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먼즈에 대한 이야기가 공유지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이 공유되고 네. 생활이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꾸려갈 수 있게 그러니까 상호 의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도시가 지탱하는 예, 그래서 고령화된 도시의 노인들을 다 같이 돌보고 음. 또 가난한 이들을 또 같이 돌보는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어떤 도시로 그 전환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네. 체제 전환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하게 되면 좋겠다. 네. 있던 거 내 거 지키고 너희들은 뭐 힘들어도 난 몰라 이렇게 하는 이제 방식의 삶은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맞습니다. 스스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될수록 네. 좋겠네요. 이게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야 바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아서 네.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누군가는 그 청년으로서 나도 좀 정치 꿈꾸고 있고 좀 해보고 싶고 미래에 네. 나도 정치인이 되고 싶은데 그동안 선례를 남긴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 정치인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후배에게 해주는 말, 네. 좀 뭐 준비를 해야 나중에 뭐 네. 나오든지 할 테니까 그렇죠.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네, 예. 제가 청년 정치인이기도 하고 이제 거대 양당 체제에서 정말 소수 정당, 정말 작은 정당의 정치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역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마을에 내려와서 이제 살펴봤을 때 너무 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했어요. 실제로 오랫동안 안산시의 살림을 직접 담당해오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오고 소통해왔던 기성 정치인들에 비하면 이런 청년 정치인, 새로 시작하는 정치인, 특히 기본소득당이 작은 정치인이라는 제가 참 부족하다, 역량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분명히 뭔가 안산 시위에는 지금의 정치에는 좀 용감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시의원,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의 정치인들이 좀 상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제출하지 못했었던 좀 개혁적이고 과감한 그런 정책을 대체 누가 낼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또한 역시 실력 있는 뭐 소수 정당의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제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남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이러한 저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당이 그리고 이제 청년 정치인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좀 이런 실력을 다져나가고 그래야지 이제 사회도 발전해 나가고 이제 더 다른 사회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청년분들은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춘의 특권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꽃다지의 겨울 그리고 사랑 노래 들으면서 시간이 다 돼서 네.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위로 흘러간 세월 그 세월 속에 변함없는 삶의 모습들 가던 길 멈추고